엄마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전화 한 통도 못 해주는 거니? 정말 서운하구나.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힘들어하는 엄마를 모른 척할 수가 있니? 딸은 전화를 끊고 아이를 보고 있을 때 엄마가 보낸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가뜩이나 아이를 보며 지친 딸은 결국 우라통이 터질 수밖에 없었죠. 딸은 참다 못해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나도 내 생활이 있는데 엄마 이야기 듣느라 너무 힘들었어. 난 분명 결혼하고 독립했는데 심지어 엄마랑 아빠한테 꼬박꼬박 용돈도 보내고 했잖아. 근데 난 왜 독립한 기분이 들지 않는 걸까? 매일같이 엄마 이야기를 듣고 엄마의 사정까지 생각하고 내 가정까지 책임지려고 하니까 난 두 집 살림을 하는 것 같아. 진짜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엄마까지 나한테 서운해하면 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해? 최 씨는 갑작스럽게 울분을 토해내는 딸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요? 최 씨는 60대 중반의 나이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가게로 출근을 했습니다. 최 씨는 원래 이전만 하더라도 평범한 가정주부로 지내고 있었지만 남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이 결혼하여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던 날, 최 씨의 남편은 예상치 못한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다시 일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낙관적으로 생각했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실직 후 몇 달 동안 집에서 무기력하게 지내곤 했습니다. 최 씨는 그런 남편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소일거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일거리들을 했었고 그 기간 동안 남편은 집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어느 정도 들은 탓인지 새로운 일자리는 구하기가 쉽지 않았죠. 결국 남편은 작은 가게를 차려 자영업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가스 가게를 차린 남편은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되자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곤 했지만 매일같이 누군가의 밑에서 일했던 남편은 그 생활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가게를 열어 어느 정도 장사가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매일 가게에 나가기는 했지만 고객 응대나 재고 관리 등 중요한 일들을 소홀히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최 씨는 남편과 함께 돈가스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죠. 어느 순간부터 최 씨는 가게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부터 가게를 열고 늦은 밤까지 일하는 것은 최 씨의 몫이었습니다. 사실상 가게의 생존은 최 씨의 노력에 달려 있었던 것이죠. 남편은 처음 같이 할 때는 열심히 일하는 척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최 씨에게 모든 일을 맡겨두고 저녁이 되면 언제나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곤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자 최 씨는 화가 나서 남편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죠. 아니, 이 가게를 왜 나 혼자 이렇게 힘들게 봐야 하는 거야? 같이 열심히 일할 생각은 안 하고 왜 자꾸 밖으로 쏘다니는 거냐고. 이 사람아, 나도 열심히 하고 있어. 그리고 남편이 몇십 년간 일해서 돈을 벌어다 줬으면 이 정도는 혼자서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뭐라고? 아니, 내가 돈을 받기만 했어? 우리 생활하는 데 쓰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제대로 사지도 못하고 생활비로만 다 썼거든. 누구는 논 줄 알아? 아, 모르겠고 오늘 저녁에 약속이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 최 씨의 남편은 무책임하게 가게를 맡겨놓곤 여전히 저녁에는 친구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며 최 씨는 우라통이 터질 수밖에 없었죠. 가게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기대에 미치지도 못하는데 매일같이 밖을 싸돌아다니는 남편을 보면서 최 씨는 늘 불안하고 지친 상태였습니다. 매일 밤 늦게까지 계산기를 두드리며 머리를 싸매는 일이 반복되었고 남편과의 갈등은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최 씨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유일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딸은 30대 후반으로
이미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요즘 가게 한다더니 할만하고. 네 아빠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 아니 글쎄 일을 안 하지 뭐니. 같이 일하는 거 아니었어? 아빠한테 내가 한 소리 해야겠구만. 그니까 말이야 같이 하자고 해놓고 저녁만 되면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니까. 최 씨는 이처럼 남편과 가게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딸과의 통화를 이어나가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딸이 동조해 주는 것에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었죠. 엄마의 상황에 이해하고 동조해 주는 딸이었지만 사실 딸도 자신의 삶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딸의 결혼 생활도 쉬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남편과의 관계는 좋았지만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를 하는 것은 큰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딸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준비하고 남편과 함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직장에서는 높은 업무 강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고 퇴근 후에는 집안일과 육아로 이어지는 바쁜 일상이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엄마에게 전화가 올 때면 언제나 위로를 해주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전화는 점점 더 빈번해져만 갔고 이야기의 내용은 항상 비슷해져만 갔습니다. 최 씨는 어김없이 딸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이번엔 생활비가 모자라는데도 네 아빠는 매일같이 밖으로 나간다니까. 그렇다고 집안일을 한 번이라도 하기를 하겠어? 매일 진짜 이러는 것도 지쳐서 죽겠어. 최 씨는 남편 욕과 돈 얘기를 하며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딸은 이런 엄마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곤 했습니다. 내가 뭐라도 도와주고 싶은데 우리 집도 넉넉지가 않아서 용돈 주는 것 말곤 도와주질 못하겠네. 아이고 됐어. 내가 뭐 더 도와달라고 그러니? 그냥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그래. 아무런 도움도 필요 없다는 최 씨였지만 효녀였던 딸은 그런 최 씨를 그냥 가만히 두고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엄마가 힘든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던 딸은 언제나 최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졌죠. 어느 순간부터 딸은 최 씨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전화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이죠. 엄마의 하소연은 언제나 같았고 딸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고민이 점점 깊어져 가기도 했습니다. 딸은 엄마를 돕고 싶었지만 자신의 삶도 너무 버거웠기 때문이죠. 최 씨의 전화는 딸에게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안겨주었고 딸은 점점 더 삶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엄마의 전화를 조금씩 피하기 시작한 딸이었습니다. 엄마의 이름이 휴대전화 화면에 뜰 때마다 딸은 전화를 받을지 말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하실까? 또 돈 얘기일까? 아빠 얘기는 아닐까? 전화가 올 때마다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히는 것이 더 이상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딸은 전화를 받지 않고 메시지로 대신하곤 했습니다. 메시지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적혀 있었죠. 엄마, 제가 지금은 좀 바빠서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최 씨도 딸의 변화를 슬슬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왜 딸이 자신에게 이렇게 냉담해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최 씨는 단지 자신의 어려움을 나누고 하소연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을 뿐인데 변해가는 딸의 모습을 보며 오히려 서운한 감정만 점점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점점 통화의 내용이 남편 욕과 돈 얘기에서 딸에게 서운한 점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많이 바쁜가 보구나. 전화도 통 없고 말이야. 내가 요즘 좀 많이 바빠서 그랬어. 오늘도 무슨 일 있어서 전화한 거야? 내 이야기가 듣고 싶긴 하니? 나랑 더 이상 전화하기 싫으면 이야기하렴. 앞으로 전화 안 할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바빠서 그랬다니까.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엄마한테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줄 수는 없는 거니?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그래? 딸은 안 그래도 엄마와 전화할 때 힘들었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듣자 더욱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 씨는 이런 딸의 마음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죠. 힘들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로해주는 딸에게 오히려 서운한 감정만 내비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벌써 10분이나 통화를 했구나. 내가 너무 붙잡는 것 같네. 얼른 바쁘니까 일해라. 평소에 30분가량 통화를 했던 최 씨는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며 자신의 서운한 감정을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한숨을 쉬며 딸은 엄마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다음에 전화해.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전화가 끊기자 최 씨는 서운한 마음이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남편에게도 무시당하고 딸에게조차 무시당하는 마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죠. 그러고는 다음과 같은 문자를 남긴 최 씨였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힘들어 하는데 전화 한 통도 못 해주는 거니? 정말 서운하구나.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힘들어하는 엄마를 모른 척 할 수가 있니? 딸은 전화를 끊고 아이를 보고 있을 때 엄마가 보낸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가뜩이나 아이를 보며 지친 딸은 결국 우라통이 터질 수밖에 없었죠. 딸은 참다 못해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나도 내 생활이 있는데. 엄마 이야기 듣느라 너무 힘들었어. 난 분명 결혼하고 독립했는데 심지어 엄마랑 아빠한테 꼬박꼬박 용돈도 보내고 했잖아. 근데 난 왜 독립한 기분이 들지 않는 걸까? 매일 같이 엄마 이야기를 듣고 엄마의 사정까지 생각하고 내 가정까지 책임지려고 하니까 난 두 집 살림을 하는 것 같아. 진짜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엄마까지 나한테 서운해하면 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해? 최 씨는 갑작스럽게 울분을 토해내는 딸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너한테 부담을 줬다고. 그냥 통화나 하면서 이야기했을 뿐인데 왜 갑자기 그러는 거니? 내가 엄마 감정 쓰레기통이야? 엄마는 내가 매일같이 엄마한테 돈 없다고 하소연하면 그냥 지나칠 수 있겠어? 아니 나는 그런 게 아니라 딸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말문이 턱하고 막혀버린 최 씨였습니다. 지금껏 딸의 이야기는 들어주지도 않은 채 자신의 이야기만 했던 걸 알아차린 것이죠. 게다가 항상 전화할 때마다 하소연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딸은 전화를 툭 하고 끊어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최 씨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 생각보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전화 한 통 없다며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식들이 바빠서 전화를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자신을 잊은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전화가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러나 부모에게 전화 한 통 하지 않는 자식들 중에서는 부모들의 연락이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 씨의 이야기처럼 자식들에게 하소연을 하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이죠. 실제로 자식들이 부모와 인연을 끊자고 할 때 부모는 보통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통화를 하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부모들은 보통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이유로 인해 자식들이 부모에게 연락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희생하며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입니다. 자식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너를 위해 희생하며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소연을 하고 너희 때문에 노후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 자식들이 노후를 책임져줘야 한다며 이야기하는 부모들도 있죠.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님들 가운데 정말로 제대로 된 사랑과 관심을 자식들에게 준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부모가 만약 그렇게 희생하며 자식들을 키웠다면 다 큰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똑같이 사랑하기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자식들이 잘 살아갔으면 좋겠고 힘든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희생했다고 이야기하는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이제 효도하라며 강요하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껏 키워줬으니 너희도 이제 나에게 무언가를 보답하라며 말이죠. 결혼 생활하면서 부당한 일들을 겪기도 하고
힘들었던 삶에 대한 보상을 자식들에게 강요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매일같이 힘들다며 하소연하면 그 어떤 자식들이 부모와 계속 연락을 하고 싶을까요? 생각해보면 그 상황에서 가장 힘든 건 자식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힘든 시절에 부모님의 눈치를 보며 자랐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자식들보다 자신이 우선순위인 부모님들입니다. 물론 자식들이 성인이 되어 독립을 했다면 최우선 순위로 자신을 챙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독립한 자식들이 만약 부모에게 손을 벌리거나 한다면 자신을 먼저 챙기고 난 이후 자식들에게 여유가 있을 때 도움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식들이 독립하지도 않았고 어렸을 때부터 이미 자신이 먼저였던 부모들도 있습니다. 자식들은 나중에 커서 누리면 되니까 내가 지금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모도 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런 부모가 어디 있냐며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주변에는 어린 자식보다 자신을 먼저 챙기는 부모가 많습니다. 친구들과 놀기 위해서 어린 자식들을 부모에게 맡기기도 하고, 자식들은 나중에 커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을 테니 부모인 나를 먼저 챙기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며 생각하는 부모들도 있죠. 그러나 어린 자식들은 그런 부모들의 행동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기 마련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면 나중에 커서도 그 기억들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마음의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혼자 살아갈 힘이 없다 보니 어렸을 적에는 부모 밑에서 성장했지만 이런 자식들이 나중에 커서 독립하고 난 이후에는 부모에게 효도할 마음이 1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서 부모와 연락을 끊고 멀리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사사건건 충고나 조언을 하는 부모님입니다. 자식들이 성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행동 하나하나 다 충고를 하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속된 말로 모든 일에 간섭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과잉 간섭을 하는 부모들은 대부분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잘 살기를 원하고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궁금한 것은 당연할지 모르지만 관심은 어디까지나 관심으로 존재해야 하는데 비난하기까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의 방식이나 생각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부모의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지적하고 잘못되었다며 이야기하는 것은 모두 지나친 간섭일 뿐이죠. 특히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소리야, 부모 말 들어서 틀린 적 있니? 이런 이야기들을 달고 사는 부모님들이 간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도 부모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에 대한 의도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나를 위해서 그러겠거니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간섭은 점점 자식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안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실패하기도 하고 깨져보기도 하며 성장하는 것인데 사사건건 모든 일에 대해 시도조차 못하게 막는 부모님들이 옆에 있으면 자녀들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결국 똑똑하고 성장하고 싶은 자녀들은 이렇게 지나친 간섭을 하는 부모와의 연락을 피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은 자식들이 잘 되길 바란다는 것은 동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의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그건 부모도 아닐 테니까 말이죠. 그러나 자식들이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독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를 위해서도 자식들을 위해서도 독립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자식들도 힘들어하고 실패해보기도 해야 성장하곤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도와주면 그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식을 망치는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많은 부자들이 자식들에게 자산을 물려주지 않듯이 우리 많은 부모님들도 자식들에게 가벼운 조언이나 가벼운 도움만 주시길 바라며 이렇게 함으로써 자식들과 건강한 관계를 계속해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자식들과의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소리꽃이었습니다. 행복하세요.